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58% 하락, 코스닥은 마이너스 0.12% 약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고요. 어제 방송에서 코스닥은 이제 한 고비만 넘기면 좋은 흐름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한 고비는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하락을 좀 멈춰주고, 뭐 상승은 못할지라도 뭐 이렇게 흘러내린다거나 급락만 해주지 않으면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월 7일인 줄 알았는데 아까 장 끝나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서 거의 이제 3%, 한 2.78%,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우려감으로 하락이 쭉 나왔기 때문에 악재 소멸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뭐 내일 뭐 갭 띄웠다가 음봉 맞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제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제 급락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 분위기는 꽤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내일 만약에 뭐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상승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이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는 이 추세의 상단 부분을 이렇게 이제 돌파했다가 다시 좀 눌렀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21선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21선 부근에서 저항 좀 받고, 그러다가 21선을 돌파하고 안착, 이런 흐름으로 가준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이때쯤부터는 활기를 굉장히 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뭐 항상 보면은 바닥도 이렇게 외바닥으로 잡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쌍바닥으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뭐 저희 이제 뭐 정의원방이나 스터디 방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거의 이제 차트를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거든요. 요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다고. 근데 일단은 한번 지켜보시죠. 어떻게 될지. 코스피는 뭐 흐름 뭐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이고요. 이틀 동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는 가지 못합니다. 조정을 충분히 거치고 이렇게 가야 될 거고, 코스피가 이틀 동안 급등했으니까 조정이 좀 나온다, 이 뜻은 뭐예요? 저 PBR 테마에 조정이 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 PBR이 조정이 나오면 그동안 좀 오랫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코스닥 쪽으로 수급이 조금 몰릴 수가 있고, 코스닥이 오른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이 박살나기,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가장 강했던 섹터가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반도체, 그러니까 뭐 요날도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저는 반도체 AI 쪽이 반등이 좀 덜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 반도체 AI 쪽에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뭐 이번 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관점이랑 거의 뭐 비슷하게 시장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저 PBR 종목들은 오늘 아무래도 부담스럽죠.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이 일단은 한 3일 뭐 현대차, 기아차는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고, 뭐 금융사, 지주사 얘네들도, 그러니까 저 PBR 테마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한 게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웬만큼 강한 테마도 한 일주일 정도 오르면은 조정 구간을 거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PBR 테마는 일단 좀 조정 구간으로 들어갔고, 얘네들이 조정 좀 받고 다시 이제 좀 흐름을 만들고 돌아나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뭐 정말 무너져 버리는지, 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흐름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서 반등이 또 어느 정도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저 PBR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어요. 하면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좀 조정 구간이 나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그때 뭐 또다시 자동차, 금융, 지주사들이 갈지, 아니면 제가 이제 조금 좋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뭐 유통, 뭐 이쪽이 갈지는 일단은 좀 눌림 구간 안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좀 만들어 가는지 저는 보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 뭐 이제 그 코스닥 테마주들처럼 가벼운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눌림 구간 안에서 어떻게 좀 만들어가는지 보면서, 얘네들이 추가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뭔가 건강한 조정 후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흐름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럴 때 저 PBR 주들은 접근을 좀 해볼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당연히 최선호주는 현대차랑 기아가
PBR이 이제 1.22까지 찍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1.21이 됐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좀 나왔다가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현대차가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지금 0.78입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가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 저도 살짝 관심을 일단은 가져볼까, 아니면 어찌됐건 현대차랑 기아가 계속해서 움직여주는 가운데서 지금 자동차 부품주들 우리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변동성 있는 테마주를 좋아하는 뭐 스윙 트레이더다 보니까 굳이 뭐 대형주를 손대기보다는 자동차 부품주들로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도 하지만 블로그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방송에서 방송은 뭔가 조금 큰 그림을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라면 블로그에서는 좀 디테일하게도 다뤄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송도 보시고 뭐 내용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면들이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도 놀러 오셔가지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자동차 요 테마가 2월 4일 날 올려드렸었는데,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움직임이 나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대차와 기아를 추적하시면 될 것 같으나,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들 순환매가 나올 수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고 있는 자동차 부품들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멘트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때 서현이와랑 성우 하이텍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뭐 현대공업이나 에코플라스틱이나 두올 화신 같은 종목들도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뭐 두올이랑 화신 같은 애들도 수급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보이시죠? 2월 그러니까 4일날 제가 일요일날 글을 써드렸으니까 5일날 바로 두올 같은 애들도 슈팅이 나왔고, 화신도 조금 이제 살짝 올랐고요. 놀려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 블로그도 여기 동영상 설명란 있죠. 여기 보시면 블로그 주소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한 번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랑 AI는 반등 더 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뭐 말씀드렸었죠. 제주 반도체는 여기서 이제 21선 눌림목으로 반등이 한번 나왔고, 그러니까 여기 요때 반등 나왔을 때가 코스닥이 왼쪽 엉덩이 반등이 나왔을 때잖아요. 여기. 근데 항상 보면은 시장은 외바닥으로 잡기보다는 이제 쌍바닥으로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고, 외바닥보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 엉덩이에서 진짜 바닥이 나왔을 때 슈팅이 그러니까 반등이 종목들이 더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바닥권에서 사실 뭐 원체 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21선에서 이렇게 이제 잡아주지 않고 한 번 정도 더 하락 파동을 만들고 나서 그러고 이제 말아 올리는 모습이 오늘 나왔어요. 여기 이제 저점 찍은 그 구간을 보면 뭔가 이제 이렇게 파동이 시작되다가 뭔가 좀 오버슈팅이 나왔던 구간이 있죠. 여기 구간인 것 같은데요. 여기서 딱 저점을 만들고 반등이 세게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내일 이제 2차 전지가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가 갭을 띄우고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 아마 수급이 이쪽으로 또 많이 몰릴 거니까요. 반도체 쪽은 또 살짝 그냥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애들이 갭만 띄우고 뭐 음봉 맞고 이러면은 반도체랑 AI 쪽으로 수급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몰리면서 추가적으로 저는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제주 반도체 정도만 좀 크게 반등이 나왔지만 뭐 좀 준비하고 있었고, 그동안 좀 낙폭이 많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좀 전고점을 향해 가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저도 보고 있고, 일단 반도체 애들 반등이 다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AI 쪽 애들이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뭐 한글과 컴퓨터나
이스트 소프트는 조금 이제 내부자 매도가 이때 나와가지고요. 조금 뭔가 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죠. 예, 좀 많이 빠진 뭐 폴라리스 오피스나 이런 애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근데 이제 어찌됐건 더 이제 주도 섹터라고 봐야 되는 것은 뭐 하드웨어 쪽인 것 같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이제 하드웨어에는 조금 밀리는 서브 테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뭐 CXL 쪽 뭐 오킨스 전자나 네오셈이나 이런 애들, 오킨스 전자는 반등이 세게 좀 나왔었는데 네오셈은 반등이 좀 많이 덜 나왔죠. 그래서 한번 추가적으로 돌릴 수 있을지, 뭐 퀄리타스 뭐 이런 애들 반도체 종목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있는 게 우리 그 23년에 그러니까 24년 들어서 주도 테마, 그러니까 반도체 주도 섹터, 주도주 역할을 했던 애들은 온디바이스랑 CXL 쪽이었고, 23년 반도체가 좋았을 때 주도했던 기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장주들 있죠. 한미 반도체나 뭐 하나 마이크론이나 이런 애들 중에서 가장 대장이 한미 반도체였는데, 얘가 지금 여기서 또 한번 뭐 정고점을 넘겨주는 흐름으로 한번 갈지도 재밌게 지켜볼 만은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미 반도체 정도.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이제 형들, 현대차, 기아라는 형들이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동생들도 좀 수급이 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뭐 성우 하이텍이랑 뭐 서현이와 같은 종목들의 급등이 좀 있었지만, 얘네들은 뭐 이제 지금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대신에 좀 밑에 쪽에서 아직 좀 차트 뭔가 좀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드는 애들 있죠? 요런 애들 움직임을 좀 어떻게 가져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뭐 굉장히 많죠. 저도 이제 차분히 한번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튀었다 죽은 애들도 있고, 아직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런 애들은 그냥 싸다고 해서 접근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이제 바닥을 기고 있던 애들이 뭔가 밑으로 더 하락, 뭐 이중 바닥, 삼중 바닥을 만들어내고 고개를 살짝 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애들, 요런 애들을 좀 뭐 지켜보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아까 화신, 예, 뭐 이 종목도 지금 하나, 둘, 셋, 거의 이제 삼중 바닥을 만들어내고 고개를 살짝 이제 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오늘은 뭐 이 정도 하고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그도 방문해가지고 한번 예전에 뭐 올려드렸던 것들부터 해서 차분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뭐 불장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